자, 이너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학교에 근무 중인 신규 교사입니다. 주변 경력교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나 학부모님 상담과 관련하여 마음고생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아직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데 막상 저에게 학부모 인원이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네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 더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적응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돌발 행동, 문제 행동도 조금 더 와일드하게 나올 거고 학교 폭력이나 뭐 학부모 인원 이런 것들이 막연히 두려운 것도 조금 있으신 거죠, 선생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 일어나진 않습니다. 선생님한테도 분명히 와요. 학부모 민원이 언제 올지, 학교 폭력이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선생님이 맡고 계신 학급 또는 선생님이 맡고 계신 업무 이런 데서 분명히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학교폭력 상황이나 또는 선도위원회 상황, 위기학생, 관리 상황, 학부모 민원, 일반 민원, 악성 민원 이런 것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학부모 민원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이 전문가여야 됩니다. 일단은 선생님 반 아이들한테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교과에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행정 업무에 전문가가 돼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규시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6월밖에 안 됐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조금 뭔가 내가 하는 게 좀 약간 어설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나는 이 교과의 전문가야. 그리고 난 이 업무의 전문가야. 그리고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 라는 마인드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을. 선생님께서 항상 공부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고 업무적으로도 조금 더 생각 많이 해보시고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시고 선생님이 매뉴얼적인 업무 하시는 거라면 매뉴얼 조금 더 많이 숙지하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조금 선생님께 힘든 얘기를 하거나 또는 학부모님께서 얘기하는 바가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부적절하더라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선생님 업무라든지 선생님 상황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교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답변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선생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감정은 조금 빼셔야 돼요. 일단 감정적으로 휘둘리시지 않게끔 그 부분은 마인드 컨트롤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가 좀 모르겠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거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알아보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일단 그 부분까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학폭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게 되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바로 학폭 담당 선생님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주실 거예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사안 넘어가면 어차피 담임교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학부모들한테는 무조건 학폭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태도여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학폭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수업 잘 받고 생활 잘할 수 있게 케어만 해주시는 거지 학폭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생활지도나 뭐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항상 잘 살펴야 돼요. 한 발자국 또는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아이들을 보거나 업무를 하거나 학부모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맡고 있는 교과, 그다음에 업무, 그다음에 아이들 상황, 교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상 들어가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 상황들이 나왔을 때 선생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말씀드려볼게요. 자, 고양이 망나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여자쌤이고 반을 무섭게 지도하지 않고 항상 재밌게 어울리며 학급 운영을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딱 한 명 저에게 예의가 없는 아이 때문에 학급 전체 지도가 고민입니다. 해당 남자아이는 나쁜 아이는 아닌데 저를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고 말이 짧을 때도 있으며 제가 들리게 제 외모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쌤 화장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 아이들도 이 아이가 저에게 예의 없게 굴 때마다 불쾌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이 친구를 제재를 합니다. 이 아이로 인해 평소 해오던 수평적인 학급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학급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예의 없이 구는 게 최근에 심해져서 딱 한 번 따로 세게 지도했습니다. 이후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예의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친구 같은 선생님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수평적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가 수평이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학생들이랑 친구같이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사의 권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교실을 딱 떠받치고 있는 그런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선을 넘어 쓰는 거거든요. 5월 말 6월 초니까 이 정도까지 오는 거지 2학기 넘어가면 선생님 훨씬 더 심각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친구 지금 제가 볼 때는 생활지도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쌤 화장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럴 때는 쌤 화장실 아니야.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라고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때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선생님이 원래 하시던 말투 그대로 또는 선생님의 표정 그대로 선생님의 감정 그대로 아이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이한테 생활지도를 할 때는 생활지도적으로 지금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이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세게 말하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 그랬잖아요. 얘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잡아줘야 돼요. 선생님한테 예의 없게 하거나 선생님한테 돌발 행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철수 아니야. 철수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말하는 태도나 깊이에 따라서는 그 말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철수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기분이 굉장히 나빠. 선생님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의 감정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는 그때 선생님께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라는 선생님의 지도까지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학생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철수야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까지만 일단 먼저 좀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다가 안 잡혀. 그때는 이제 선생님의 감정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거를 언급하세요. 철수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너의 말로 상처받았어. 선생님 기분이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단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데도 계속 개선되는 게 많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올바른 행동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는 계속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넘어서는 수준이 되었어. 그때는 이거는 선도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생활지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쌓였고 좀 상황이 심각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선도위원회로 가든지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든지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절대로 친구 같은 교사는 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절대 안 된다고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는 안 하셨겠죠. 친구는 아니셨겠죠. 그래도 아이들은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선은 딱 지킬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살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뭔가 생활지도 하실 때는 달라진 공기의 흐름을 아이가 느껴야 됩니다. 감정 컨트롤 하시면서 생활지도적으로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절대로 친구같이는 안 됩니다. 선생님 그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슬기롭게 생활지도 하셔가지고 이 상황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